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급감 원인, 그리고 앞으로 시장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5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500건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인데요. 지난해 7월을 살펴보면은 9,200건을 넘어섰죠. 그리고 12월도 3,000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서 상당히 급감을 한 수치고요. 거래량이 그 3,000건대를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거래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겠죠. 지난해 7월에 9,000건을 넘었던 거래량이 반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매수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거래 절벽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매수자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 이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2024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도 강화가 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탄핵 정국,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랑 투자자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매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취득세 뭐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을 꼽을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득이 줄거나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즉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가 더 내려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하는 이런 관망세가 매수자들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집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12억 5,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4년 10월은 11억 7,700만 원 정도 되죠. 결국은 8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1월 올해가 되겠죠. 11억 4,900만 원 수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원 이상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4개월 만에 1억 원 정도가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변동성들이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상당히 지역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세가율을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아파트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가율의 변화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5년 1월 68% 정도가 됩니다. 2022년 11월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를 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율도 50.8%가 2023년 4월에 기록을 했는데 2025년 1월은 5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세가율 상승이 의미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전세에 머무르고 또 관망한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적정 시점이 되고 적정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을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로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지역들도 곳곳에 국지적으로 그리고 단지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과 단지 선택,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매수 대기자들이 증가한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결국 매수 대기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집을 살 때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겠냐라고 판단을 해 본다라면은, 투자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조정된 그런 단지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투자 겸 실거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추가 2년, 4년 있다가 입주를 할 판단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의 이런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를 활용해서 어떤 단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와 함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 그리고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생각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